안녕하십니까. 한국 전통 연희를 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은희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전통 연희를 약간 정서적인 범주에서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이라고 하는 말과 해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실제 한국 문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한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특히 전통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유형으로 만들어진 유산 그리고 무형으로 만들어진 유산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분인데요.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조선과 그 예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조선의 예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리했는데요. 특히 이분은 조선의 백자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의 백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 이외에 조선의 어떤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비애미라고 하는데요. 조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슬픔을 이야기하는 어떤 정서가 있어. 그 정서에 어떤 중심에는 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리한테 그게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이는구나. 남들한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은 사실은 일제강점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되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비판받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굉장히 대표적인 용어로 설정한 거야 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만 이야기하는 게 한국의 정서는 아니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건축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겠죠. 여러 예술을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많은 이해들이 그래서 이런 정리들을 좀 더 비판하거나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다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 민속학회에서 90년대 후반에 민속예술의 정서와 미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궁중이나 양반들이나 이런 지배계급들의 문화는 좀 배제하고요. 서민들 또는 이제 대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예전에 썼는데요. 그런 민간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예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의 안에는 어떤 정서가 녹아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가 정리하게 된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민속예술이라고 하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소개와 그것들을 어떻게 미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소개했는데요. 가령 축제도 있고 민요도 있고 꼭두각시 노름 같은 것도 있고 탈춤, 농악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을 판소리까지 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한 자료입니다. 자, 이 안에 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가 잠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한은 뭘까요? 자, 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사전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한에 대해서 욕구나 의지의 좌절, 자, 그에 따르는 삶의 파국 등과 그에 처한 편집적이고 강박적인 마음의 자세와 상처가 너무 어렵죠.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얽힌 복합체, 이걸 민간에서는 한이라고 한다. 어떤 마음의 응어리 이런 말을 한국 사람들은 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풀리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져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한해정서는 사실은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열규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은 맺힌 것이다. 아까 응어리라고 얘기했죠. 풀리지 않는 어떤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 그 풀리지 않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슬픔, 눈물, 원한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것들이 맺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맺히는 것들은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좀 더 힘든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사실은 한국의 민속예술을 만들어 나가고 전통연희에서는 이런 한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을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수긍하고 힘들게 계속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 한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풀이라고 하는 말, 살풀이, 신명풀이 이런 말을 만들어서 뭔가 해소해야 해. 해소하는 과정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나 혼자만 이걸 해소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해소하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한의 정서가 한으로만 남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얘기한 한은 한에서만 머물지 않고 신명풀이나 살풀이나 풀이를 통해서 풀어지는 과정을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서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풀이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맺힌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자로 원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마음에 맺혀져 있는 걸 원이라고 하는데, 원을 풀어내는 과정을 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한국말로 한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한을 풀어내는 걸 해원. 자, 원한 맺힌 것을 풀어내는 과정인데요. 이건 아까 한은 부정적인 정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머무르지 않게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해주는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만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자, 조신해원도라고 합니다. 자, 이 조신해원도는 뭐냐면요. 이 중간에 약간 회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분이 있죠. 이 남자분 이름이 조신입니다. 이 조신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여러 내용의 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조신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 조신은 스님이에요. 스님이기 때문에 여성과 결혼할 수 없죠. 여성에게 다른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이 세상은 사랑이나 열정이나 애정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 도를 닦는 분들이 스님이신데, 이 여성에 대한 그 애정의 마음을 품어서 스님이 아닌 남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욕망하게 됩니다. 그 욕망 때문에 불교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이 여성과 실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가 전쟁을 겪으면서 파국으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꿈에서 깨는 거예요. 자기가 하룻밤 사이에 이 여성과 행복한 결혼 생활, 자식을 낳고 풍요롭게 살다가 또 어지러운 일을.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여러 가지의 감정들과 경험들을 한밤중에 꿈으로 모두 경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해당하는 거 이 그림에서 표현하는 건데요. 한밤중에 꿈처럼 이 세상은 사실은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불교적인 가르침을 보여주는 그 조목인데, 이련희 스님이 쓰셨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쓰신 건데, 그런 장면을 여기 보여주는 건데, 그 조신이 그런 것들을 꿈에서라도 꾸지 않았으면 아마 스님으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꿈을 통해서 자신의 맺혀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해원하는 과정이 바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글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맺혀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사람들이 그대로 맺혀두게 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우린 일상생활에서 신명풀이, 다른 풀이, 해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특히 전통연희 속에서는 이런 한 풀이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갈래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웃음과 눈물을 함께 작용시키면서 한풀이를 한다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합니다. 혼자 노래 부르게 하기도 하지만 이 혼자 노래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래하면서, 그래서 대중의 소리로 같이 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였던 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음악과 춤을 통해서 또 같이 춤을 추면서, 혼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같이 춤을 추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들이 해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는 굿을 통해서, 이거는 너무 직접적이긴 하지만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맺혀 있는 걸 내가 신한테 빌어가지고 풀어줄게, 또 이 자리에서 네가 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게, 이런 과정들이 실제 전통연희 안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통연희는 미적 범주에 속하는 숭고미와 비장미가 골개미와 만나면서 해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골개미가 앞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윤활유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긍정적으로도 결합하고, 융합적으로도 결합하고, 대립적으로도 결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사례 중에 하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은요, 봉산탈춤에서 미알과장에 나오는 장면들을 조금씩 가져온 것입니다. 자, 미아람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에게 좀 구타를 당해서 또는 미움을 받아서 주게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남성들이 뭐 중세시대에 부인을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뭐 2명, 3명 두는 남성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남성들이 중세에서 행했었던 횡포가 어떻게 여성에게 한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은 미알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미알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알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일정한 풀어주는 마당을 만드는데, 그때 무당이 등장을 해서 굿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자, 영상 속에서 확인하시죠. 우리 할멈을 찾으려고 이군산 이강교 정부여 사보소 반갑다 항상. 그만이다 이거. 아니, 이 용사상제 덜머리 집에 무슨 죄가 있다고 때리느냐? 에이? 마음대로 하라고 빠지자. 아이고, 아이고. 왔소 내가 왔소이다. 당신의 입을 빌고 몸을 빌어 내가 왔소. 초선경련하네 방생 그나. 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사설이 오가다 보니까 이해하시지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림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 척 하다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늙은 여자를 구박하고 그 여자를 죽이게 되고 죽은 여자를 버리고 떠난 남자는 떠나게 되고 남은 여자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해서 구슬해주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한과 해원이라고 하는 용어로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강의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정한 한계에 다다른 좌절과 슬픔의 정서를 얘기한다. 그런데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이런 개인의 좌절을 한이라고 하는 정서 안에 비극적인 결말을 맺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 한국 전통 연희에서는 이러한 한을 비장이나 숭고나 골개와 짝을 이루어서 함께 풀어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에 대해서 그리고 한을 해원해주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런 한의 정서가 극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한국 사람들의 지혜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풀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명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그 신명풀이가 무엇인지, 신명풀이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